아, 아, 아. 시험 방법 중에 기계적 시험법을 먼저 공부할게요. 기계적 시험법은 물리적인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학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것 말고 힘을 주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각 방향의 힘, 가로 방향의 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실험을 해보는 게 기계적 시험법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기계적 시험법의 정의하고 종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재료 시험은 재료의 기계적 성질,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과 같은 시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업 재료의 경우에는 기계적 성질과 조직에 대한 검사가 주로 행해집니다. 이것만 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이걸로만 먹고 사는 그런 업체가 있을 정도로 기계적 시험은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표준화된 어떤 규격에 이 부분이 맞춰져야 되니까 이 시험은 많이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험 중에 첫 번째로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텐사일 테스트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잡아당기는 시험입니다. 자, 아, 표준 인장시험은 표준 인장시험편을 인장시험기에 물린다. 문다는 게 깡 하고 깡 무는 거거든요. 이렇게 깡 문 다음에 서서히가 중요해요. 천천히 시험편의 하중을 천천히 가하면서 기계적 여러 성질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때가 뚝 끊어지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을 가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뚝 끊어져요.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인장시험기인데요. 얘를 작동시키면 이 부분이 점점점 힘을 받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지죠. 이렇게 이제 꽉 물어준 거예요. 위에 물고 아래 물고 이렇게 해서 잡아당겼을 때 얼마만큼 늘어나고 얼마만큼 힘을 버티는지 이게 이제 인장시험에서 궁금한 부분인 거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인장시험편이거든요. 일부러 이런 시험편을 만든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인장시험편은 아닌데 인장시험을 하는 시험편은 우리가 궁금한 건 요 해당되는 재료, 이 재료가 얼마만큼 버티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 재질이 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재질을 이용하여 이렇게 인장 시험편을 만들면 인장 시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은 외국에서 인장 시험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영상인데요. 지금 시편에다가 좀 뒤로 갈까요? 시편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거리를 알 수 있게끔 해놓고 지름이 처처 지름이 얼마였는지 이제 측정을 해요. 그리고 기계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물려요. 물려서 꽉 채운 후에 힘을 가해서 잡아당깁니다. 힘을 가해서 잡아당길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보여질 겁니다. 네, 힘을 가합니다. 위아래로 힘을 가합니다. 시작. 가하는 힘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포지션은 그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이 부분은 됐고요. 힘을 가하면 늘어나는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이것들을 그래프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이제 인장시험 그래프거든요. 힘을 가하면 일롱게이션, 그러니까 늘어나는 델타의 이 길이가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늘어나는 정도가 0.2mm까지 늘어나네요. 언제? 32kg 뉴턴을 가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힘까지는 버텼다가 얘가 어, 이게 이제 항복이죠. 항복점에 이르면 힘을 더 가하지 않아도 길이가 쭉 늘어나는 거잖아요. 길이가 쭉 늘어나는 그런 형상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다가 힘을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끊어져야 되는데, 네킹, 그 목이 쭉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야, 이 재료는 꽤나, 이 부분이 목이 이렇게 쭉 늘어나죠. 이제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이제는 힘을 더 추가 가하지 않아도, 아,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딱 끊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파단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장 시험을 하면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이건 모든 재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연강 재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실습 시간에 사용했던 그 연강 재료 있잖아요. 연강 재료가 이런 성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임장 시험을 통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이 재료의 성질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남의 영상이니까 뭐 이만큼만 얘기하고요. 자, 서서히 시험편의 하중을 가면서 기계적 여러 성질을 측정하는데 이 시험으로 인장 강도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항복점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였지? 32kN 이었나? 항복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버틸 수 있는 힘,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내력, 연신율, 힘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이것도 재료의 성질마다 다르거든요. 예, 연성 전성이 좋은 재료는 연신율이 크겠죠. 그렇지 않은 재료는 연신율이 낮겠죠. 반면 수축률, 아까 뭐였죠? 쭉 네킨이 일어나기 전까지 쭉 늘어나면서 이 부피가 가로 직경 D0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 수축률이 얼마인지 제품에 따라, 재료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탄성한계, 비례한도, 탄성계수, 응급 변형률 곡선, 요걸 구하는 게 인장시험입니다. 인장시험에 쓰는 시험표는 판상이나 환상보호로 이루어진 걸 사용하고요. 이 내용은 KSB 0801 그리고 시험 방법은 B0802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KS가 기재된 사이트는 standard.go.kr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인데요. 국가 표준을 전부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인장 시험이 설명되어 있는 데가 0801이라고 했죠. 0801이라고 치면 KSP 0801이 있는지 보세요. 여기 있네요. 국가표준.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시험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문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를, 표준 원문 보기, 원문 볼게요. 그러면 KS 규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국민대 나온지 아시니까 저를 가르치셨던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네요. 쭉 보시면 모든 표준 규격을 산업 규격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 규격은 아, 인용을 다른 규격에서 인용해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고요. 사용하는 용어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어떤 의미다라는 걸 딱딱딱딱 정리한 후에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 시험편들을 정의합니다. 정해져 있는 형태, 정형, 4호, 10호, 4호, 10호, 1A호, 1A호, 5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장 시험 자체를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보면 이제 인장 시험 자체가 싫어지니까 인장 시험이 뭐 하는 건지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험표는 이렇게 만듭니다. 시험표는 이렇게 만들어요. 어,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한 부분을 이렇게 라운드 R을 만들어서 이 R도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정해주는 거거든요. 어깨부의 반지를 1A호인 경우에는 25 밀리미터 이상 이 곡률이 이제 크게 부드럽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시험편의 거리, 이전부터 이전까지 거리 L,
요것도 표점거리라고 하는데 정해주죠. 1A호는 200mm, 그 다음에 1B는 200mm, 둘 다 같네요. 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표시했던 우리 영상에서 봤을 때 D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D0가 1A와 1B가 달라요. 이게 이제 40mm, 4cm 정도 되는 게 1A, 그 다음에 25mm, 2.5cm 되는 게 이제 1B, 이렇게 이제 예호 시험편을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정의를 하는 거죠. 자, 단면 모양도 볼까요? 2호 시험표는 시험표 2호 시험표는 단면 모양이 육각형인 것, 네모인 것, 동그라미인 것, 원형인 것 이렇게 나뉘는 거죠. 4호 시험표는 이렇게 원형으로 만드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에는 시험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하고 시험편을 이렇게 정한다. 라고 여기서는 4호 시험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4호 시험편을. 그리고 KS 5호 시험편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요걸 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든지, 4호편, 4호가, 길이가 50mm, 그 다음에 뭐 지름이 14mm, 이걸 외워라가 아니라, 이 D가 이 D구나. 이 L이구나. 이 몇 호는 몇 호로 구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가 뭐 문제를 좀 출제를 해볼게요. 시험 얼마 안 남았고 시험 범위도 공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시험편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규격은 KS에 있습니다. 이걸 어, 문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학습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응력 변형률 곡선은 아까 그 시험에서 보셨던 곡선과 거의 비슷하죠. 이게 어, 대략 재료마다 그 연강 재료마다 이 곡선의 높이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이 유형은 연강인 경우에는 항상 같게 나옵니다. 연강의 응력 변형률 곡선 임장 시험으로 이런 성질을 볼 수 있는 게 연강이란 재료인데 임장 시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아, 응력 변형률 곡선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응력 변형률 곡선의 각각의 요소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A점은 비례한도, B점은 탄성한계, 여기 C점이 항복점, D점이 하항복점, E점이 인장강도, F점이 파괴강도 이렇게 나타내는 곡선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이고요. 각각의 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볼게요. 지금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값이 지금 눈에 딱 나타나는 요 값, 그죠? 상항복점 요 값하고요. 이게 비례를 이거 잘 못 그렸지만 비례를 하는 영역 있잖아요. 비례하는 영역, 비례 영역. 요 부분이 꽤나 의미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힘이 증가하면 그게 미세하지만 그대로 길이가 증가하는 힘으로 반영되는 그러니까 내부의 조직의 변화는 없이 그대로 쭉 늘어나는 데만 힘이 반영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비례 영역이고요. 아,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훅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훅이 그러면 이 작용하는 이 응력과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이 변형률과는 비례 관계가 있는데 비례 상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비례 상수를 이렇게 표시하자. 이 2라는 걸 정의한 사람이 0, 이 실험을 최초로 한 사람이 훅. 그래서 이건 훅의 실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2는 0계수라고 부르거든요. 뭐 중요한 그 이름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름도 알긴 아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응력이 작용하면 변형률이 비례해서 늘어난다.
라는 게 비례 한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재료는 영광이라는 재료는 힘을 뭐 비례 한도가 좀 지났어도 어느 정도 잡아당길 때까지는 힘을 제거하면 원래 모습에 거의 가깝게 돌아와요. 그리고 공업적으로는 약간의 변화는 그냥 원래 모습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잡아당긴 다음에 힘을 제거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이런 영역을 탄성 영역이라고 해요. 탄성 영역. 이 비가 탄성한 게고요. 지금 탄성 변형을 한다고 이 가로가 지금 잘못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B점이 탄성 한도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고 얘가 이걸 조금 더 기울여서 그릴게요.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비례 한도고요. 이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지만 요 점이 지금 탄성 한도고요. 얘가 더 이렇게 지나가면 상항복점이 이루어지거든요. 탄성 한도는 요게 요렇게 돌아오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탄성 영역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상항복점까지 표시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거 잘못된 걸 제가 지금 발견했고 뭐 설명을 드렸고 물론 이제 옆반 선생님도 그 부분은 아시긴 하겠지만 혹시 이제 수업 중에 어떻게 얘기했을지를 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가 탄성 영역이냐 이렇게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시험 문제. 시험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 요 B점까지를 탄성 영역, 탄성한다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점을 지나서 힘을 더 가하게 되면 더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는 소성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성이 무슨 성질이었죠? 소성? 힘을 가하면 변하는 성질이 소성이죠. 여기는 이제 힘을 가하면 모양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을 소성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F점에서 끊어지고요. 사실상 아, 제일 강한 힘, 버티는 이 힘을 크기가 어쨌든 이 재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한 강도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실험했을 때 게이지상 실험기에 가장 큰 힘으로 얘가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힘을 인장 강도라고 어, 정의합니다. 어렵죠? 선생님, 실제로 우리 공업적으로 쓸 수 있는 힘의 한도는 요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힘을 썼을 땐 중간에 이런 변형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인장 강도를 통해서 이 힘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 이 힘이 요런, 요런 그래프 상에서 나타났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대략 이 이점을 찾으면 A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실험을 하면, 실험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 요 점은 좀 그 실험 중에 찾기 힘들지만 요 점은 어쨌든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가장 큰 힘이 작용하는 점.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알고 이 이점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 이점을 이용해서 A점, B점, C점을 유추할 수 있겠죠. 측정도 했지만 유추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재료의 이 인장 강도를 알게 되면 아, 이 인장 강도의 절반 정도 이하 또는 3분의 1 이하의 힘을 가해서 사용하면 탄성 영역 안에 들겠구나 라는 걸 알겠죠.
이게 좀 불안해. 왜냐면 재료 자체가 뭐 모양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보다 또 더 작게 4분의 1 정도의 힘을 가해서 쓰면 탄성 영역 안에 들겠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업적으로는 항상 이제 안전율이라는 걸, 안전계수라는 걸 이용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강도가 요 항복 강도라기보다는 인장 강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봅시다. 인장 시험 초기에는 하중의 증가에 비례해서 재료가 늘어나지만 인장 한도에 도달하면 하중을 증가하지 않아도 재료가 계속 늘어나게 되며 이 지점을 항복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항복점이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항복 강도, 인장 시험에서 영구 변형을 일으킬 때 하중을 시험편의 평행부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항복값이라고 한다. 다시 천천히 볼게요. 인장 시험에서 영구 변형, 영구 변형이 어디에? 아까 이 그래프에서 소송 변형 영역 안에 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구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의 하중을 이제 쉼표 들어갑니다. 하중을 시험편의 평행부 단면적, 시험편의 평행부 단면적, 면적을 A라고 하죠. 자, 하중 P를 이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항복값이라고 한다. 근데 이 공식 자체는요, 응력을 구하는 공식과 같은데, 그 응력 중에서도 항복 강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P 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P 값이 영구 변형을 일으킬 때. 자, 그러면 이 영구 변형을 일으킬 때 값은 어디예요? 이 C 값이죠. 그죠? 여기 그냥 PC라고 할게요. PC라고 할 때, 항복값, 이렇게, 이렇게. 항복 강도는 시그마 C. 이게 시그마 표시입니다. 그리스자 시그마, 육자가 아니고 시그마. 아시는지 모르겠네. 네,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나 항복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재료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항복감 대신에 0.2%의 영구 변형을 일으키는 능력, 0.2%의 영구 변형. 그러니까 힘을 가했다가 제거해서 돌아왔는데 요 변형된 요 양이 전체 길이의 0.2%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항복이 됐다라고 치자는 거죠. 요 능력을 내력으로 정한다. 인장하중은 인장시험에서 중에서 시험편이 견디는 최대 하중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점 2점을 얘기한다. 연신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전에 측정한 표점거리와 파괴 직전의 표점거리를 측정해서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늘어난 양이죠. 처음에 길이가 뭘로 할까요? 100mm였어요. 근데 잡아당기고 났더니 머리가 105mm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 늘어난 길이는 얼마죠? 5mm죠. 그러니까 처음 길이 100에 대해서 5mm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0.05, 즉 5%가 이 재료의 연신율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면 수축률이라는 것도 얘가 이게 여기 쭉 잡아당겨지면 이 지름이 뭐 이 재료가 어디서 온 게 아니니까 이 지름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이만했는데 얘를 쭉 위로 잡아당기니까 얘가 이렇게 줄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처음에 해당되는 그 면적, 이걸 A 재료라고 하고요. 나중에 해당되는 면적을 A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A 프라임. 여기도 A 프라임이라고 썼네. A 프라임이라고 하면 면적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 차. 이걸 처음 면적에 대해서 나눈 것을 단면 수축률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인장 강도는 여기 뭐죠? 여기 항복점에 대해서 항복 강도라고 하는 것처럼 인장 하중에 대해서 인장 강도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죠? 인장 강도는 처음 원단점 단면적 최대 인장 하중 그렇죠. 그죠? 이식하고 이제 같게 나타나는 거죠. 대신에 뭐가 달라졌어요? 이 P 값이 달라졌어요. 저는 요 항복 강도에서는 요 점 C점을 이용해서 PC라고 얘기했는데 인장 강도에서는 2점 P2. 근데 P2는 Pmax니까 max가 무슨 뜻이에요? 가장 큰 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겁니다. 인장 시험은 굉장히 짧게 빠르게 설명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고요. 작년에는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한 학기를 수업을 했어요. 인장 시험만 가지고 이거라도 똑바로 알아라. 그 학교는 로봇 고등학교니까 사실 기계를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재료를 많이 다루지 않아서 말로밖에 설명을 안 해가지고 이게 감이 잘 안 와서 한 학기 내내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재료도 깎고 뭐 재료를 많이 만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만 보셔도 아마 감이 좀 올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까 보셨던 임장시험을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시험을 한 번 더 볼게요. 시험편을 이렇게 물었어요. 문대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어, 이 장치를 걸고 힘을 위아래로 가하면서 점점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래프가 잡아당기기 전이라 나타나지 않고 있죠. 속도를 좀 빨리 했네요. 네, 빨리 했네요. 근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프의 스케일이 점점 어, 커지면서 힘이 가해지면서 늘어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32km 미터에 이르러서는 항복을 하고 하항복점에 이르러서 하항복점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죠. 그리고 힘을 특별히 많이 가하지 않아도 옆으로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역시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쭉 늘어나는 걸 멈추고 좀 딱딱해지니까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해요. 힘을 받으면 힘이 받아지지만 늘어나는 양은 여기에 비해서 훨씬 크게 늘어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킹이 일어난다고 표시가 돼요. 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네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을 가하지 않아도 줄어들다가 여기서 뚝 끊어지죠. 자,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했죠? 상한복점. 그죠? 그리고 요 점을 하한복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후성 변형이 일어나는 영역이고요. 여기도 계속해서 수성 변형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 지점을 지나기 시작하면 얘가 좀 늘어나서 모양이 변하지만 조직이 크게 변하지 않는 영역을 지나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어, 조직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조직을 갖게 되고요. 힘을 점점점 가하게 되면 다시금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미 충분히 여기서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딱 이르러서는 제일 큰 힘이 나타나죠. 이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한다고 했죠? 인장강도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실험이 인장강도 시험입니다. 음, 인장시험기는 인장시험 외에 압축시험도 할 수 있고 부품시험도 이 가능한 만능 재료 시험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인장 시험기만 인장 시험만 하는 데 같으면 이런 전용 시험기가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회사가 돈 받고 이런 시험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아무래도 수익 창출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능 시험기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시험기를 만드는 회사도 뭐 여러 가지 실험을 같이 해야
좀 수익이 나지 않겠어요? 많이 팔리지 않겠어요? 자, 하중을 가하는 방식은 유압을 가하는 방식, 지렛대식, 그 다음에 펜듈럼식 등으로 구분한답니다. 아, 펜듈럼은 무슨 말이죠? 영어 사전 찾아봤더니 흔들리는 추,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요런 모양. 시험지를 보면 이렇게 생긴 요 부분, 그런 걸 펜듈럼이라고 해요. 인장시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충격식을 많이 쓰지. 펜듈럼식은 충격 시험에 많이 쓰지. 인장시험에도 쓰나?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아무튼 교과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요. 기계 용량은 기계의 최대 용량으로 표시하고 일반적인 것은 30에서 50톤 정도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 용량이라는 크기, 시험기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는 이 기계가 최대로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다를 쓰는 걸로 약속을 한 거예요. 평균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다. 보통 이제 30에서 50톤 정도 된다. 그리고 만능 실험자용기 이런 게 대표적이다. 얘는 여기다 재료를 껴가지고 여기다 재료를 껴서 잡아당기는 임장시험도 되겠지만 여기다가 재료를 껴서 위에서 두는 압축시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요일입니다. 임장시험